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늘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원래 안 돼. 이것이 가난한 사람들이 자주 내뱉는 첫 번째 말입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단순한 푸념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푸념이 아니라 스스로를 가난에 묶어두는 족쇄라는 사실을 젊은 시절 나는 항구에서 마기를 했습니다. 새벽 안개 속 기중기가 철판을 들어올리는 소리와 함께 땀 냄새, 기름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가득했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나와 같은 청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힘이 세고 땀 흘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휴식 시간에 모여 앉아 나누는 말은 늘 같았습니다. 나는 원래 공부를 못했으니 안 돼. 나는 시골 출신이라 안 돼. 나는 가진 게 없으니 안 돼. 그들의 입에서 끊임없이 안 된다라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안 된다고 말하는 순간 정말로 안 되겠구나. 사람의 말은 자기 마음을 묵습니다. 그 말이 반복되면 생각이 되고 생각은 행동을 결정하며 행동은 결국 운명을 만듭니다. 나는 안 된다라는 말은 스스로 문을 닫는 행위였습니다. 그 문을 닫고도 기적이 찾아오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고 배운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나는 내 입에서 나는 안 된다라는 말을 내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말했습니다. 하면 된다. 반드시 된다. 물론 그 말의 현실을 단번에 바꿔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내 가슴 속에 불을 지폈습니다. 불씨가 있어야 불길이 번지듯 희망의 말이 있어야 기회가 다가옵니다. 나는 은행에 처음 대출을 신청했을 때를 기억합니다. 서류를 내밀자 은행원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담보도 없고 보증도 없으니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그때 내 귀에 또다시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봐라, 역시 안 된다. 네가 뭘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나는 그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 더 시도하자. 방법은 반드시 있다. 나는 다시 서류를 준비했고 다시 찾아갔습니다. 수십 번의 거절 끝에 결국 작은 금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때 내가 안 된다라고 말하며 포기했다면 그 작은 자금조차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체념은 언제나 말에서 시작됩니다. 안 된다라는 말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반대로 된다라는 말은 마음을 일으키고 발걸음을 내딛게 합니다. 나는 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되는 사람은 되기 전에 이미 된다고 말한다. 안 되는 사람은 되기 전에 안 된다고 말한다. 한 번은 현장에서 만난 청년이 나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저는 왜 늘 이 모양일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에게 되물었습니다. 너는 하루에 몇 번이나 안 된다라는 말을 하느냐?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매일같이 합니다. 나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것이 네 발목을 잡는 것이다. 입에서 나오는 말을 바꿔라. 네가 된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네 생각이 변하고 네 행동이 변하고 결국 네 인생이 변한다. 여러분, 세상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를 가두는 말입니다. 나는 안 된다. 이 말만큼 무서운 적은 없습니다. 가난은 돈이 없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버리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오늘도 여러분께 단호히 말합니다. 절대 나는 원래 안 돼 라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은 여러분의 가능성을 스스로 죽이는 독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해낼 수 있다. 나는 반드시 된다. 비록 현실은 힘들지라도 그 말이 불씨가 되고 언젠가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 불씨는 불길로 번져 여러분을 성공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지 된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자주 하는 두 번째 말이 있습니다. 바로 열심히만 하면 언젠가 되겠지라는 말입니다. 그 말에 함정에 빠진 사람들이 어떻게 제자리에 머무는지 나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하는 두 번째 말은 이것입니다. 열심히만 하면 언젠가 되겠지. 언뜻 보면 긍정적인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나는 평생을 살면서 깨달았습니다. 방향 없는 노력은 결국 사람을 지치게 하고 가난을 굳히는 덫이 된다는 것을. 나는 젊은 시절 공장에서 땀을 흘리며 일했습니다. 기계는 쉼없이 돌아가고 쇳가루와 기름 냄새가 섞인 공기는 늘 무거웠습니다. 동료들은 하루 종일 온몸이 젖도록 일했습니다. 그러나 월급날이 되면 언제나 한숨만 쉬었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도 나아지질 않을까? 그들의 말에는
절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열심히만 하는 것으로는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노력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방향 없는 노력은 마치 모래 위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부어도 흘러내릴 뿐 쌓이지 않습니다. 나는 늘 말합니다. 노력은 전략 위에서만 힘을 발휘한다. 한 번은 큰 공사를 따내기 위해 해외 바이오와 협상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 우리 직원 몇 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그냥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 외국에서도 인정해 줄 겁니다. 그러나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노력은 중요하지만 방향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어떤 품질을 보여줄지, 어떤 가치를 제공할지 분명히 해야 한다. 나는 협상장에서 단순히 열심히 하겠다는 말 대신 구체적인 전략과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그 바이어는 우리의 태도에 감명을 받아 결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면 그들은 결코 우리를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런데 왜 안 될까? 그러나 그들의 노력이 잘못된 방향을 향해 있을 때 아무리 땀을 흘려도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반대로 부자는 묻습니다. 내가 흘리는 이 땀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 노력이 열매를 맺을 땅인가? 그 차이가 결국 운명을 갈라놓습니다. 나는 한 번은 공장 한쪽에서 한 청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하루 16시간을 일했지만 늘 가난했습니다. 그는 내게 하소연했습니다. 사장님,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데 왜 늘 이 모양입니까?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노력은 칼이다. 그러나 칼은 어디로 휘두르느냐가 중요하다. 같은 칼이라도 허공을 치면 헛수고지만 정확히 겨누면 길을 열 수 있다. 너는 지금 허공만 치고 있다. 그 청년은 충격을 받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 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입니다. 전략 없이 흘리는 땀은 소모일 뿐입니다. 나는 늘 내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흘리는 이 땀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 질문이 나를 가난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 열심히만 하면 언젠가 되겠지라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은 희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변명입니다. 방향을 찾지 못했음을 감추는 말입니다.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전략을 세우고 비전을 세우고 올바른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땀이 열매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방향 있는 노력에도 또 다른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자주 하는 세 번째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위험은 피해야 해. 그 말이 어떻게 사람을 기회에서 멀어지게 하는지 나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하는 세 번째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위험은 피해야 해. 얼핏 들으면 현명한 조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는 사업을 하며 깨달았습니다. 위험을 피하려는 순간 기회도 함께 사라진다는 사실을. 나는 한 번은 해외 바이어와의 협상 자리에 선 적이 있습니다. 당시 우리 회사는 작은 업체에 불과했습니다. 상대는 거대한 글로벌 기업이었고 계약 규모 또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직원 몇몇은 내게 속삭였습니다. 사장님, 괜히 이런 큰 계약은 위험합니다. 우리 규모로는 감당 못합니다. 차라리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하시죠. 그들의 말에는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위험을 피하면 기회도 없다. 우리가 이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평생 작은 일만 하다가 끝난다. 협상장은 차갑고 긴장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바이어는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당신 회사 이 규모의 공사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순간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부족하다면 더 배우고 더 채우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허세가 아니라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결국 그 바이어는 우리를 믿고 계약을 맡겼고 그 계약은 우리 회사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린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위험은 두 얼굴을 가집니다. 피하려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되지만 맞서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안전한 게 최고야. 위험은 피해야 해. 그러나 그 말 뒤에는 사실 두려움과 회피가 숨어 있습니다. 안전만을 좇는 사람은 작은 울타리 안에 갇혀 평생을 삽니다. 반면에 부자는 위험을 감수합니다. 그러나 무모하게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준비한 뒤 도전합니다.
그 차이가 인생을 바꿉니다. 나는 한 번은 중동 사막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를 떠올립니다. 땡볕에 모래바람이 휘몰아치는 현장은 그야말로 극한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불가능하다. 괜히 시작했다가 큰 손해만 본다. 빨리 철수하는 게 낫다. 그러나 나는 현장을 둘러보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위험이 크다는 것은 다른 누구도 이 일을 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우리가 해내면 세상은 우리를 인정할 것이다. 결국 우리는 그 프로젝트를 끝까지 완수했고 그 경험이 우리 회사를 세계로 확장시키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위험을 피하면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편안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회는 떠나가고 남는 것은 후회뿐입니다. 나는 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편안함은 가난의 길이고 위험은 부자의 길이다. 물론 모든 위험을 감수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한 번쯤은 두려움을 넘어서는 도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위험은 피해야 해라는 말로 스스로를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겉보기엔 현명해 보이지만 사실은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족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려면 반드시 위험을 감수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는 단호히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위험을 피하고 부자는 위험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길을 찾습니다. 위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위기가 아니라 성장의 초대장입니다. 그러나 위험 앞에서 또 다른 말이 사람들을 가난에 묶습니다. 바로 나라가 이래서, 부모가 이래서, 시대가 이래서라는 말입니다. 남을 탓하는 순간 인생의 주도권은 사라집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자주 하는 네 번째 말은 이것입니다. 나라가 이래서, 부모가 이래서, 시대가 이래서 책임을 밖에서 찾는 말입니다. 이 말은 겉보기에 합리적으로 들리지만 사실은 가장 위험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나오면 그 순간부터는 내 삶을 바꿀 힘을 스스로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젊은 시절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갔던 일을 떠올립니다. 서류를 내밀자 은행원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정사장 담보가 없으니 불가능합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나오며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라가 이래서 안 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안 돼. 시대가 어려워서 안 돼. 그러나 곧 나는 스스로에게 외쳤습니다. 아니다. 나라 탓, 부모 탓, 시대 탓을 하면 영원히 제자리에 머문다. 책임은 내 안에 있다. 그날 밤 나는 수십 장의 새로운 서류를 준비했고 다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도전한 끝에 결국 대출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남을 탓하는 말은 달콤합니다. 왜냐하면 내 책임을 덜어내고 나를 위로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독입니다. 남을 탓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주인공이 아니게 됩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남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뻔합니다. 나는 스스로 멈춰서게 되고 결국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나는 사업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나라가 지원해주지 않아서 실패했습니다. 부모가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시대가 어려워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들의 실패는 나라나 부모나 시대 때문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반대로 같은 시대, 같은 나라, 같은 부모 아래서도 성공한 사람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무엇이 달랐습니까? 바로 책임을 안으로 가져오는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늘 남을 탓합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책임을 자기 안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늘 말합니다. 남을 탓하는 순간 기회는 사라진다. 그러나 책임을 짊어지는 순간 길은 열린다. 한 번은 한 청년이 나를 찾아와 하소연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부모가 가난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세상이 저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나는 조용히 묻습니다. 내 부모가 가난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네가 평생 가난해야 할 이유는 아니다.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건 부모가 아니라 너다. 청년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아픔이었지만 동시에 깨달음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직원들에게도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누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발주처가 잘못해서 생긴 문제입니다. 그러나 나는 즉시 말했습니다. 아니다.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남 탓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자. 그 순간부터 현장은 달라졌습니다. 남 탓 대신 해결책을 찾으니 문제는 오히려 기회가 되었습니다. 발주처는 우리의 태도를 보며 더 큰 신뢰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완벽하지도 않고 부모가 완벽하지도 않으며 시대가 언제나 순풍인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탓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늪에 빠질 뿐입니다. 반대로 책임을 내 안에서 찾는 순간 비로소 나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내 손에 힘이 쥐어지고 내 발걸음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단호히 말합니다. 나라가 이래서, 부모가 이래서, 시대가 이래서라는 말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은 가난을 고착시키는 가장 무서운 주문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해낼 수 있다. 나는 내 책임을 다하겠다. 내가 길을 열겠다. 그 말이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책임을 자기 안에서 찾더라도 또 다른 함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정도면 만족해 라는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자주 하는 5번째 말입니다. 작은 안주가 어떻게 더 큰 성장을 막는지 나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자주 하는 5번째 말은 이것입니다. 지금 이 정도면 만족해. 얼핏 들으면 겸손하고 안정적인 태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나는 살아오면서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 독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람을 성장하지 못하게 가두는지 직접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나는 항만공사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그런데 어떤 동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만큼 벌면 됐지 뭐. 더 바라면 욕심이지. 그는 늘 같은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입에서 늘 만족한다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도전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기 합리화였고 결국 그는 제자리에서 한 발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만족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작은 만족에 안주하는 순간 성장은 멈춥니다. 나는 늘 말합니다. 오늘의 만족은 내일의 가난이 된다. 현재에만 안주하는 사람은 결국 변화를 놓치고 더 큰 기회를 잃습니다. 나는 한 번은 대규모 항만 확장 공사를 제안받았던 때를 떠올립니다. 우리 회사는 이미 일정한 규모의 프로젝트로 먹고 살만 했습니다. 일부 임원들은 말했습니다. 사장님, 굳이 더 큰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들의 말은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러나 내 가슴 속에서는 경고가 울렸습니다. 지금 만족하면 내일은 도태된다. 결국 나는 더 큰 공사를 맡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과정은 힘들었지만 그 경험이 회사를 한 단계 더 끌어올렸습니다. 만약 그때 안주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작은 업체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주하는 사람은 결국 뒤처집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오늘에 만족하면 내일은 뒤로 밀려납니다. 반대로 부자는 늘 더 큰 비전을 바라봅니다. 지금이 아니라 내일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더 큰 길을 열어갑니다. 나는 직원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만족하지 마라.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준비하라. 만족은 순간이지만 비전은 영원하다. 직원들이 그 말을 기억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였기에 회사는 무너지는 대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정도면 만족해라는 말은 달콤합니다. 그러나 그 달콤함은 독입니다. 그 말은 도전을 멈추게 하고 결국 가난을 고착시킵니다. 오늘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내일을 바라보십시오. 오늘의 성취는 출발점이지 종착점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족에 안주하지 않고 내일을 바라보려 할 때 또 다른 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의 말입니다. 이 말은 사람들의 발목을 붙잡아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자주 하는 6번째 말은 이것입니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겉보기에 이 말은 신중함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사실은 두려움의 다른 이름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순간 사람은 도전하지 못하고 결국 제자리에 머물며 가난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나는 평생 수많은 도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에는 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사막 한복판에서 대규모 공사를 맡았을 때였습니다. 끝없는 모래 언덕과 거센 바람, 눈을 뜨기조차 힘든 환경 속에서 직원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사장님, 이건 불가능합니다. 괜히 시작했다가 실패하면 어쩌죠? 그들의 눈빛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진짜 실패한다. 도전하지 않으면 얻는 것도 없다. 여러분, 실패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큰 실패를 부릅니다. 나는 젊은 시절 은행 문전에서 수십 번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때마다 이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 실패하면 어쩌지? 사람들이 비웃으면 어쩌지?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실패할 수 있다는 두려움보다
시도하지 않고 평생 가난하게 살 두려움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는 작은 성공을 거뒀고 그 성공이 더 큰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한 번은 해외 발주처와 협상할 때였습니다. 상대는 강했고 우리는 약했습니다. 직원들은 속삭였습니다. 사장님, 괜히 나섰다가 계약을 잃으면 큰 손해입니다. 그러나 나는 말했습니다. 계약을 잃는 것이 두려운가? 아니면 기회를 놓치는 것이 두려운가? 나는 기회를 놓치는 게 더 두렵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협상했고 결국 뜻밖의 승리를 얻었습니다. 만약 그때 실패하면 어쩌지? 라는 말에 굴복했다면 그 기회는 영영 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실패를 핑계로 삼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를 통해 배우고 다시 도전합니다. 실패를 겪을수록 더 강해지고 그 강함이 결국 성공을 만듭니다. 나는 늘 말합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이다. 실패를 거부하는 순간 성공도 거부된다. 나는 현장에서 직원들에게 종종 말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다. 다만 시도하지 않는 것은 절대 괜찮지 않다. 실제로 많은 직원이 처음에는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 덕분에 더 큰 문제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시도한 것이 결국 회사를 성장시켰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실패하면 어쩌지라는 말에 발목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겁쟁이의 언어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실패를 안고 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단련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위험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 자주 하는 7번째 말, 돈만 있으면 돼 라는 말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마음 다음에는 돈만 바라보는 욕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자주 하는 7번째 말은 이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돼. 겉으로는 단순한 소망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탐욕의 말입니다. 이 말은 돈을 목적 그 자체로 착각하게 만들고 결국 눈앞에 숫자만 줬다가 더 큰 가치를 잃게 만듭니다. 나는 사업을 하며 수없이 많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해외 바이어와 계약을 앞둔 자리에서 중간 브로커가 내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정 사장, 이번에 조금만 자재를 줄이고 저가로 맞추면 큰 이익이 남습니다. 어차피 상대는 알지 못할 겁니다. 돈만 챙기면 되지 않습니까? 순간 내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눈앞에 돈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다. 돈은 수단일 뿐이다. 신뢰를 잃으면 끝이다. 나는 그 자리에서 정직하게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단가를 낮출 수 없습니다. 그러나 품질로 보답하겠습니다. 처음엔 바이어가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그들은 우리의 성실함을 믿고 더 큰 계약을 맺겠습니다. 만약 내가 그때 돈만 좇았다면 단기적인 이익은 얻었을지 몰라도 장기적인 신뢰는 잃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삶에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인생은 흔들립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돈만 있으면 성공할 텐데. 그러나 그 말은 착각입니다. 돈은 행복과 성공을 만드는 재료일 뿐 완성품이 아닙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더 큰 가치를 이루기 위한 도구입니다. 나는 직원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돈을 줬지 말고 신뢰를 좇아라. 신뢰를 얻으면 돈은 따라온다. 실제로 우리 회사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뢰 위에 세운 돈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돈만 줬는 사람은 결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10원을 벌면 내일은 100원을 원하고 100원을 벌면 내일은 1영원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신뢰와 가치를 잃으면 결국 무너집니다. 반대로 부자는 돈을 수단으로 삼습니다. 더 큰 꿈, 더 큰 비전, 더 큰 가치를 위해 돈을 사용합니다. 그 차이가 바로 성공과 실패를 가릅니다. 나는 한 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어도 가정의 행복은 살 수 없다. 돈으로 공장은 세울 수 있어도 사람의 신뢰는 살 수 없다. 돈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돈만 바라보면 결국 모든 것을 잃는다. 그 말은 내 삶을 지탱한 철학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돈만 있으면 내 문제가 다 해결될 텐데. 그러나 그 생각은 잘못된 길로 이끄는 시작입니다. 돈이 목적이 되면 돈을 위해 거짓말을 하고
돈을 위해 사람을 속이고 돈을 위해 양심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번 돈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나는 단호히 말합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는 말은 가난을 만드는 말입니다. 진짜 부는 돈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신뢰를 얻으면 돈은 따라옵니다. 그러나 돈만 줬으면 신뢰는 떠나가고 돈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만 줬는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언젠가 기회가 오겠지라는 말입니다. 막연한 기다림 속에서 세월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 8번째 말이야말로 가난을 평생 붙잡아두는 마지막 족쇄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자주 하는 8번째 말은 이것입니다. 언젠가 기회가 오겠지. 언뜻 보면 희망을 품은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는 평생을 살아오며 깨달았습니다. 이 말은 희망이 아니라 사실상 행동하지 않겠다는 변명이라는 것을. 나는 젊은 시절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항구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들, 공장에서 밤새 땀 흘리던 사람들, 그리고 시장에서 좌판을 펼치던 장사꾼들, 그들 모두 똑같이 말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오겠지. 조금만 기다리면 좋은 날이 올 거야. 그러나 세월이 흘러도 그들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다리던 언젠가는 결코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는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은행 문전에서 수십 번 거절을 당했을 때도 언젠가 은행이 나를 믿어주겠지라고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는 다시 서류를 고치고 다시 도전했습니다. 그 행동이 결국 작은 대출을 만들어냈고 그 작은 기회가 나를 살렸습니다. 만약 내가 기다리기만 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 번은 해외 진출을 두고 논의하던 회의에서 직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언젠가 외국에서도 우리를 알아주겠지요. 지금은 시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아니다. 기회는 오는 게 아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잡는 것이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결국 우리는 과감히 해외 시장에 뛰어들었고 그 결정이 회사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늘 언젠가를 말합니다. 언젠가 돈을 모으겠다. 언젠가 시작하겠다. 언젠가 기회가 오면 잡겠다. 그러나 그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는 행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부자는 오늘을 붙잡습니다. 지금 시작하자. 지금 움직이자. 지금 행동하자. 그래서 그들은 기회를 만들고 성공을 끌어당깁니다. 나는 청년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기회를 기다리지 마라. 기회는 길 위에 떨어져 있지 않다. 네가 길을 걸으며 만들어야 한다. 실제로 내 삶의 모든 전환점은 내가 움직였을 때 찾아왔습니다. 계약도, 성공도, 신뢰도 기다려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나아갔을 때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절대 언젠가 기회가 오겠지라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은 희망을 가장한 독입니다. 그 말이 나오면 지금의 행동을 미루게 되고 결국 세월만 흘러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뒤돌아봤을 때 남는 것은 후회뿐입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께 결론을 전하고 싶습니다. 나는 평생을 살며 가난한 사람들이 자주 하는 8가지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원래 안 돼. 체념의 말. 열심히만 하면 언젠가 되겠지. 방향 없는 노력의 말. 위험은 피해야 해. 두려움의 말. 나라가 이래서, 부모가 이래서, 시대가 이래서, 남 탓의 말. 지금 이 정도면 만족해. 안주의 말. 실패하면 어떡하지? 두려움의 말. 돈만 있으면 돼. 탐욕의 말. 언젠가 기회가 오겠지. 막연한 말. 이 8가지 말은 모두 사람을 묶습니다. 희망을 꺾고 도전을 막고 성장을 차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들을 버리는 순간 인생은 달라집니다. 나는 오늘도 단호히 말합니다. 체념하지 마십시오. 방향 없는 노력을 멈추고 전략을 세우십시오. 안전만을 좇지 말고 도전하십시오. 남을 탓하지 말고 책임을 지십시오. 안주하지 말고 더 큰 비전을 보십시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시도하십시오. 돈만 좇지 말고 신뢰와 가치를 좇으십시오. 기다리지 말고 지금 행동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은 말에서 시작됩니다. 말이 생각을 만들고 생각이 행동을 결정하며 행동이 운명을 만듭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8가지 말을 버리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된다. 해낼 수 있다. 지금 시작하자. 그 말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으로 증명했습니다.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던 청년이 작은 습관과 올바른 말로 세계적인 기업을 세웠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난을 만드는 말을 버리고
부자를 만드는 말을 입에 담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선택할 차례입니다. 가난을 부르는 말을 반복하며 제자리에 머물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말을 입에 담고 새로운 인생을 열겠습니까? 답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